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케이트의 토익 스피킹이고요. 자, 토익 스피킹의 필수 표현들만 모아서 여러분께 선사드립니다. 그래서 필수 표현, 제가 뭐 화려한 이름을 붙여볼까 고민도 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저희 직설적으로 가는 게 토스의 또 매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을 치는 과정에서 질문에서 자주 보게 되고 또 내가 말할 때 많이 쓰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휘들과 표현들을 제가 모아서 따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뭔가 고농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 받으셔서 이 활용을 좀 잘 하신다면 여러분 등급에 맞게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이라서요. 그냥 토익 스피킹 전반적인 얘기와 함께 그래서 왜 토익 스피킹 필수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게 더 유리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이거 무조건 받아쓰겠어 이런 정보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듣듯이 저랑 커뮤니케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토익 스피킹은요. 컴퓨터로 시행이 되죠. 헤드셋을 이렇게 착용한다는 얘기는 마이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한 대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가 여러 명이 한 고사실에서 치르게 되는 거라서요. 다수의 수험자가 하나의 고사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니 자, 시험 시작합니다. 이러면 몇십 명이 되기도 하고요. 인기 고사장은 작은 고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수의 어떤 인원들이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녹음을 하는 체제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래서 이 인원수가 고사장의 분위기를 좀 좌우할 수 있어서 뭔가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고사장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은 뭔가가 인원이 좀 적은 고사장을 선택하시면 목소리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스타일을 잘 고려하여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 금지, 음원 반복 재생 불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토익 스피킹 고사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은 이상에는 시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필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클릭해서 반복도 안 되니까 그냥 아무런 컨트롤이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시험 구성을 좀 저희가 좀 폭넓게 볼 건데요. 자, 총 6개의 파트가 있다는 얘기는 6가지 종류를 저희가 공부하죠. 그래서 이 토스 필수 표현도, 토스는 토익 스피킹 줄인 거죠. 토스 필수 표현도 이 6개의 파트별로 제가 나눴고요. 그리고 문항수가 뭐 이렇게 그룹 지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문을 읽어라, 사진을 묘사하라, 답하라, 해결하라, 의견을 말하라, 이렇게 다양한 소재가 있다 보니 여러분께 이 표현들을 파트별로 나눠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여기저기 파트에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사이사이에 제가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토스의 특징이죠. 준비 시간이든 답변 시간이든 다 초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말을 해서 녹음하고 녹음한 게 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준비 시간 없는 문제들도 심지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된다면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단어가 빨리빨리 떠오르셔야 되고 그래서 필수 표현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어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이 얼마나 그 문장과 상황을 잘 이해하느냐가 차이가 나겠죠. 거기서 배점에 따라 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기본으로 중요하고요. 그 차이를 좀 구분 지으시면서 영역을 넓히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등급과 점수를 저희가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토스는 8이라는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죠.
사실은 점수가 먼저 나오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배정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200점이라는 만점 그리고 190 사이에 192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점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190, 200 이렇게 10의 단위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일단 요즘에는 토익 스피킹을 사용할 때 등급으로 많이들 측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목표 등급을 설정하시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몇 등급이고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가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6이라는 게 우리가 가산점으로 인정되거나 어딘가 성적을 제출했을 때 인정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벨 7이면 이 정도 실력이면 영어 좀 하는 거니까 실무 투입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8은 영어 특기자이십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차이가요. 그러면 5라는 등급과 6이라는 차이, 6과 7의 차이, 7과 8의 차이를 아셔야지 등급을 쭉쭉쭉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레벨 5라는 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 어휘력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필수 표현이니 레벨 5가 목표이신 분들은 이 표현들을 내가 영작할 때 그냥 어떻게든 쓰고 봤을 때 이해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작할 때 솔직히 안 쓰시더라도 봤을 때 질문이 이해는 가셔야 핵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표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도 그냥 눈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레벨 6가 목표인 경우는 핵심 내용은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문장 구사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를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하느냐 이거를 주의하시면서 예문과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레벨 7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 당연하고요. 문장은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비교적 정확한 문법까지 그리고 짠! 이게 나옵니다.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 나오는 거죠. 고급 어휘가 아니라 적절한이기 때문에 제가 토익 스피킹 필수 표현에서는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가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라고 얘기한다던가 이 상황에선 A라는 단어를 저 상황에선 B라는 단어를 이렇게 상황에 구분 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는 게 고득점의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쓰고 막 무조건 빨리 말해 이게 아니라 말하는 톤은 비슷해도 단어 선택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문장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안다면 그런 어떤 유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벨 8까지도 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 필수 표현을 제가 준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보셨을 때 저희가 이 토익 스피킹 필수 표현 강의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만 학습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정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파트별로 구성을 했고 부족한 파트 위주로 선택해서 보완을 했다는 건 뭔가 파트별로 어휘를 나누었고 여러분이 부족해하는 유형이나 그런 파트 쪽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분을 했고요. 그리고 빈출 표현과 이미지, 저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가 이 감각을 이용해서 소울 있게 영어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학창시절 때부터 그냥 외워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오래 기억에 남아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가니까 빨리빨리 이제 입에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때는 전치사 인이에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용도로 in이라고 쓰이니까 이 in이라는 걸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께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상상하면서 하는 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러닝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뭐하러 하느냐. 오늘 요것만 알고 가자 했으면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가자. 그렇게 해서 러닝 타임을 제가 일부러 짧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충 강의를 그냥 미리 보긴 거죠. 뭐 이렇게 한눈으로 훅 훑어보시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진행되니까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그 단어를 외우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예문과 함께 진행되니까 저렇게 문장을 쓰는구나.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익 스피킹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항상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런 요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어로 구사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지어 드리는 것들이라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필수적인 것만 그렇게 예문과 함께.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사실은 연습을 먼저 실전처럼 하시면 자연스럽게 실전에 가서는 연습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함께 말도 하시고요. 떠올려도 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말할 때 not allowed, not allowed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들도 not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뭐 고개를 좀 사용해 보신다던가 목소리 톤도 좀 몰입을 해 보신다던가 즉 그냥 공부보다는 좀 몰입을 하고 공감하시면서 좀 같이 연습하시면 자, 토익 스피킹은 정해진 답변 시간 안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표현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토익 스피킹을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5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단어 위주로, 6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예문과 함께, 7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차이를 두며, 8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유창하게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것이라고 제 비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준비한 게 바로 토익 스피킹 필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게 굉장히 전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짧은 러닝 타임으로 다음 시간대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할게요.